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변재준 박사님 모시고 코비드19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처음에 코비드가 나타났을 때는요, 우리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거리 유지는 정확하게 지켰고요. 마스크도 꼭 착용을 했고, 그리고 어디 다녀오면 꼭 손 씻기 30초 꼭 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코비드가 잠잠해지면서요,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 요즘 다시 또 코비드가 다시 창궐한다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은 그런 주의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라디오 한국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많이 좋아하시는 우리 변재준 박사님 모시고 오늘 코비드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나와주셔서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요, 이 코비드가 다시 또 유행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코비드하고 독감이 동시에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 각각 그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기를 걸려도 이게 네. 코비드인가 네. 감기인가 많이 좀 헷갈리시죠? 네, 그런 차이점이 어떤 건지 오늘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코비드하고 그 다음에 독감, 우리가 플루라고 하기도 하고 인플루엔자라고도 하기도 하죠. 독감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관심이 되고 있는 RSV 인펙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 가지 그 호흡기 질환이 공통적이면서도 조금씩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공통점은 호흡기계 증상을 주로 한다는 게 공통점이죠. 콧물이 난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또는 기침이 나고 가래가 있고 이런 게 이제 공통점이고 또 전신적인 증상도 나타납니다. 두통, 열, 뭐 이런 근육통, 소위 말하는 몸살 기운이라고 하죠. 네, 그런 그 전신적인 증상과 호흡기 증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독감은 이미 오랫동안 알려져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왔고 대응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접종약, 치료약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코비드는 반면에 좀 새로운 질병이죠. 2019년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사는 세상에 한 4, 5년 정도밖에 알려지지 않은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대응하는 방식에 우리가 완전한 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 중심으로 해서 위약한 분들한테 이렇게 병이 좀 더 심하게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요즘요 또 코비드 변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코비드 변이가 보통 전에는 환경에서 변화된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유전자 영향이 크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코비드 변이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변이라는 말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구성이 조금씩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에게도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있듯이 똑같은 바이러스도 약간씩 좀 다른 종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바이러스들은 독감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다 변이를 일으키는 게 매우 자연적인 현상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변이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2019년 11월에 발견된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발견되면서 더 전염력이 더 강하다. 이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주된 변이면서 그 안에서 약간의 작은 변화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변이라는 게 가지는 그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변이가요, 뭐 이름이 각각 다르잖아요. 네. 오미크론 우리가 가장 잘 네. 알고 있는 오미크론도 있고 네. 또 요즘 또 변이되는 그 변이 이름은 또 많이 다르죠. 그 오미크론 안에서 작은 변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안에 오미크론 변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그 영문자 이니셜이 붙어 있는 작은 변이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자리에는요, 코비드에 걸리셨다가 이제 다 완치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한 두 분만 모셔서
코비드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그분한테 가져다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이용모님 어디 계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코비드를 그때 걸리셨을 때 증상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그때 코비드 걸릴 때 증상이 어떠셨어요? 네, 저는요 예방 주사를 6번 맞았어요. 그런데 작년 봄에 갑자기 목이 아프고 또 콧물이 나고 기침하고 또 몸이 그냥 쿡쿡 쑤셔요. 그래서 병원에다 연락했더니 와서 검사하라고 해서 가서 검사했더니 코로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와서 약도 안 주고 뭐예요 그게 타이레놀 그거를 먹으라고 해서 6시간에 한 번씩 그걸 먹었어요. 약을 안 먹고 딴 약을. 그랬더니 주사 예방 주사를 놔서 그런지 우스워하게 그냥 한 닷새 한 일주일 아팠어요. 그리고 밥맛도 없고 그러더니 이제 그냥 가볍게 그냥 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한테 또 전염이 돼가지고 둘이가 앓았어요. 예. 그래서 검사했더니 나중에 그 코로나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검사하니까. 예. 그래서 잘 격리 잘하고 가볍게 앓은 것 같아요. 아유, 주사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요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최남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그때 안녕하세요. 코비드 걸리셨을 때요 증상이 어떠셨어요? 네, 저는 지금 한 2주 전에 콧물 나고 기침이 나고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이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가기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병원에서 여기 오시기 전에 코비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번에 그 코비드 그 검사하는 거 받아놓은 게 있길래 해봤더니 그게 그러니까 코비드로 2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이제 병원에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는 못 오게 하시고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코비드니까 이제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이 권사님이 가서 약을 타다 주셨어요. 근데 5일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나니까 검사를 하니까 코비드 그거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러셨군요. 네, 입맛도 없고 그냥 막 몸이 아프고 막 그 목소리가 변하고 이런 거는 그 낫질 않았어요. 그 지금도 목소리가 그냥 돌아오질 않고 입맛도 돌아오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가요 전에는 저희가 환경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유전자적인 영향이 많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 변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조금 어려운 말일 수가 있고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병이라는 것이 그 환경 요인과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그 저항 능력 이 두 개의 균형에 따라서 발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사실은 우리 몸에 면역력이 충분히 있게 되면 그 병을 안 앓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앓더라도 약하게 앓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유전 환경 이렇게 따지는 그 의미는 이 바이러스와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의 균형에 의해서 병의 발병력과 결정되고 증상의 중증도가 결정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까 우리 최남희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비드에 딱 걸렸다 하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약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쓰는 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뉘는데, 하나는 먹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사약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2번씩 5일간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사약은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서 3일간 주사를 쓰는데요. 통상적으로 입원하시는 경우에만 이제 그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약을 안 드셨잖아요. 타이레놀만 드셨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약은 그 약을 쓰는 목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없애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악화가 되어서 더 심한 상태로 발전되는 걸 예방하는 게 약을 쓰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약을 쓰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룹, 그 그룹을 위험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그룹에서만 약을 쓰는 거고요. 그 그룹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그 그룹은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과 같이 연세가 65세 이상이신 분들, 그 다음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당뇨병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또는 다른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병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 간염, 만성 간염, 만성 신장 질환 또는 오래된 심부전과 같은 심장 질환, 이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병이 코로나 바이러스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악화될 수 있는 그룹이 또 한 그룹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은 그 나이가 좀 적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약을 씁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까요, 우리 아까 최남희님이 약을 쓰셨다고 했는데요. 약도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약이 있고요. 네. 또 저희가 그 약을 쓸 때도 주의사항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약이 10번을 쓰도록 돼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그 10번 쓰도록 이렇게 그 패키지가 버블팩이라고 하는데 아주 먹기 쉽게끔 10개의 그 칸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중단하시게 되면 병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약을 안 쓰는 경우에는 안 써도 되지만 일단 쓰기 시작한 경우에는 모두 10번을 다 맞추셔야만 된다는 게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약이 매우 써요. 그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약이 매우 쓴데 아무튼 10번을 다 맞히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쓰는 약은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많아요. 사실은 이 약 자체가 개발된 지가 불과 3년밖에 안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은 약이에요. 에스피린 그러면 뭐 우리가 벌써 뭐 50년, 60년, 100년 쓴 약이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약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쓰시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의사한테 내가 지금 쓰는 약이 무슨 약인지를 알려드리고 어떤 약을 중단해야 되는지,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약 중에서 어떤 약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되는 약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두 번째 주의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실 때는요,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미리 그 리스팅을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요, 혈압약을 먹어도 본인한테 맞는 약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관절약을 먹어도 그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나한테 맞는 약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코비드 약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체질에 맞는 약이 있는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의사의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그 의사가 그냥
선호하는 약을 쓰게 되죠. 네, 지금 코로나 약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실은 availability. 이게 약이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 약을 이 약 A라는 약을 쓰려고 했는데 그 약은 지금 없어요. 그럼 B라는 약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약을 처방을 받으시면 주의사항을 꼭 지켜서 싫으시더라도 중간에 그만두시지 마시고 그 5일 동안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코비드 백신은요,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해마다 이제는 맞아야 된다. 네. 그래서 왼쪽에는 감기 예방 접종을 하고 네. 오른쪽 팔에는 코비드 접종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코비드 접종도 매년 해야 되나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은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는 뭐 1차 접종, 2차 접종, 뭐 경우에 따라서는 3차를 맞으시는 경우도 계시고 또 부스터라고 해서 2번, 3번 맞으신 이후에 또 4번째, 5번째 이렇게 맞으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2번을 맞아야만이 예방접종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많이 발전하고 또 예방접종 약을 만드는 의학적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접종과 똑같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에 유행할 걸로 예상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만들고 그 예방접종 약을 예상되는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라고 예측되는 기간 동안에 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2023년 10월 3일 날 발매된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나온 약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 약이 언제까지 유효할 거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독감 예방접종과 똑같이 올해 연말쯤이 되면 올해 한 가을쯤이 되면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은 매년 맞는 예방접종이고 독감 예방접종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해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때요. 작년에 맞은 독감하고 또 올해 맞은 독감 주사하고 틀리듯이요. 네. 작년에 맞은 코비드 백신하고 또 올해 맞는 코비드 백신하고는 다른 예, 거니까.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죠. 지금 쓰는 약이 첫 번째로 쓰는 새로운 예방접종 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꼭 맞으시는 게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예, 하나 더 네. 추가할 것은 과거에 맞은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맞은 거에 관계없이 새로운 예방접종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3번을 맞으신 분도 있고 5번을 맞으신 분도 있고 그거에 관계없이 작년 10월 1일 이후에 예방접종을 맞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한 도수를 맞으셔야 됩니다. 올해 거를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우리 이영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6번을 맞았어도 소용이 없으십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되면 그해 연말에 꼭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메디케어, 메디케드를 다 가지고 네. 계시니까 백신을 접종한다든가 어떤 거에도 구애 없이 가실 수가 있는데요. 네. 백신은 누구나 맞아야 되지만 만약에 보험이 없거나 네. 그러신 분들한테도 맞을 수 있는 아직까지 그 프리로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의료기관마다 다를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프랙티스, 개인 병원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는 뭐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는 결정일 거라고 보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CMA 클리닉은 커뮤니티 헬스 센터, 여러분들이 보건소라고 이제 말하시는 그런 기관이고요. 여기 페더럴웨이 지역에는 2개의 커뮤니티 헬스 센터가 있어요. 헬스 포인트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CMA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2개 기관에서는 물론 보험이 있으시면 뭐 그 보험에서 커버해서 예방접종 당연히 하고요.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비를 합니다. 비를 하는데 돈을 안 내셔도 예방접종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상으로는
가격이 있는 거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무료와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체류 신분이 확실하시니까 네. 병원에 가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체류 신분이 불확실하신 분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의료 서비스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네,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이 알리셔서 백신 맞을 때가 되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맞으실 수 있으니까요. 주위에 잘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백신을 맞으면 백신 카드를 전 아직도 가지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백신 카드는 CDC라는 기관에서 발행을 했던 새로운 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접종이 맨더터리 의무 사항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예방 접종을 했다는 것을 그 카드에 정해진 카드에 기록을 해서 그걸로 증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맨더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더 이상 쓰지는 않고요. 물론 그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다 뭐 날짜를 기록해서 그냥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공하지는 않고요. 다른 예방 접종들과 똑같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면 예방 접종을 한 기관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에 주정부에 등록을 해드립니다. 그 예방 접종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독감 예방 접종, 모든 다른 예방 접종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어느 기관이든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어떤 병원이든지 또는 약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공공장소에서 맞으시는 예방 접종도 다 적용이 되고요. 본인이 원하시면 요청하셔서 주 정부에 등록해 주시면 그 사이트를 통해서 나중에 증명서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스스로도 조회해 보실 수 있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꼭 저희가 그 카드를 꼭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도요. 언제든지 그 주정부에 저희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요, 코비드 네. 테스트 키트가 네.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네. 그죠? 그게 보통 하나에도 한 18불? 네. 그 정도에서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라디오 한국에서 그 키트를 가져와서 우리 나눠드렸는데요. 일반인이 사기에는 좀 비싼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걸 혹시 또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다니시는 병원에서 공급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개인 병원, 소위 말하는 개인 병원, 프라이빗 프랙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병원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마 클리닉 또는 헬스 포인트 같은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저희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네, 헬스 포인트라는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 질문을 받아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CDC 미국 정부의 전염병을 통제하는 기관이죠. 거기 웹사이트에 가니까 그 1인당 4개씩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도 신청을 해서 4개를 여기 받고 영수증, 영원 무료로 제공받았다라는 증명을 가져왔는데 여기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72시간 내에 배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법은 다 있네요. 우리 어르신들께서요, 나는 CDC 어떻게 등록하는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변대준 박사님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클리닉에서 문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가깝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해줘 하고 부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듣기로요. 네. 아직 연방 정부의 승인이 난 것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코비드19에 걸렸을 때 네. 하루가 지나면 그러니까 네. 24시간 이후에는 네.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도 된다, 좋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변태준 박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는 병이었었어요. 그래서 규정이 있었죠. 증상이 생기거나 진단이 될 때는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예방접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어떤 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규정들, 규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독감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친구를 만나야 할까요? 본인의 결정인 거예요. 그렇죠? 예, 본인의 결정에 나 오늘 친구하고 점심을 먹어야 되겠는데 어제 독감에 걸렸어. 네, 누가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인데 다만 recommendation 권고사항은 있고요. 그 권고사항은 뭐냐면 증상이 발생했거나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진단된 경우에는 5일간 격리한다. 5일간 격리하고 그 다음에 열흘간,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한다 라는 게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지켜주시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해서 5일간의 격리와 10일간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다만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은 어떤 기관에서 특별한 규정을 만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모임이 있으신데 이 모임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우리는 예방접종을 한 사람만 오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기관에서 우리 기관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3일간 격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정해놓으면 그 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나라 전체로 네이션와이드하게 적용되는 규정, 규율은 없다. 다만 레코멘데이션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변재준 박사님 모시고요. 라디오 한국이 주최하는 제3차 코비드19 세미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어르신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대답이 작으시면 변재준 박사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 싶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뭐 잘 이해하시고 네, 어디 잘 도움이 이해하셨지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변재준 박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하면서 나 이런 거 좀 질문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한 몇 분만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난 지금은 기억이 안 나도 네, 우리 최남희님 어떤 질문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을 쓰시거나 또는 격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증상은 꽤 오래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 2주, 3주 이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본인의 개인에 대한 대답이고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코로나가 새로운 병이다 보니까 조금 관련되어서 두 가지 새로운 용어, 조금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하나는 뭐냐면은 롱 코비드라는 게 있어요. 롱 코비드. 코비드가 길게 간다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급성 증상은 좋아졌어요. 열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침도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1년, 2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몸도 나른하고 피곤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계속 가는 경우에 롱 코비드, 오래 지속되는 코비드다 이런 의학적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코비드 리바운드라는 게 있어요. 코비드 리바운드라는 건 뭐냐면 리바운드는 다시 생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나섰어요. 다 복귀하고 검사해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한 1, 2주일 지나가지고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기침도 나는 것 같고 목도 아픈 것 같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코비드 리바운드. 아까 같이 몇 달, 몇 개월씩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애매모호한 증상이 있는 것을 롱 코비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비드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증상인데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코비드 증상을 더 심하게 또 오래 앓으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 때문에 입맛이 안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 중에 하나가 그 맛을 잃는 거, 또 냄새를 못 맡는 거,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많은 경우에 수개월이 지나면, 코비드 때문에 그런 증상이 온 거라면 수개월 지나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변재준 박사님 모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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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코로나 예방 접종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새로운 의학 기술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데 처음 적용했던 그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백신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예방접종약이 모더나하고 파이저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바백스라는 백신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쓰이고 있는 건데, 그 백신은 그 전에 옛날 방식으로 만들었던 그 백신이고요. 세 개의 백신이 효과는 다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호, 또 의사의 선택에 따라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게 어베일러블 하느냐,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세 개의 예방접종 어떤 걸 쓰시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 1일 이후에 맞으시는 경우에는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1년 그 해에 한 번을 맞으시면 되고요. 효과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서 예방접종약을 다른 것을 선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변재준 박사님 모시고 코비드19 제3차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로써 모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저희 코비드19 세미나는 끝났고요.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수들이 나오셔서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디오 한국 아나운서 박희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